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골목을 타고 흐르는 시간입니다. 강병우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72의 나이에도 그의 생활 리듬은 군대 시절 그대로죠. 밤하늘의 별이 아직 총총한 시간, 강병호는 오래된 실내화를 슬리퍼처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군용 점퍼는 여전히 그의 몸에 잘 맞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새벽 골목, 강병호의 발걸음만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리어카는 오래전부터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녹슨 철제 프레임과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강병호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였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강병호는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폐지들을 정성스레 모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 않은 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모습이 마치 벽돌을 싸는 장인 같아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버려진 상자 더미에서 찾아낸 두꺼운 택배 상자를 보며 강병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 상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은 후 강병호는 우유 배달을 위해 동네 슈퍼로 향했죠. 병호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슈퍼 주인 최 씨는 언제나 그렇듯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강병호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말수는 적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유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병호는 익숙한 배달 코스를 따라 움직였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강병호는 우유 배달을 마치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일용직 인부를 모집하는 현장에서 그는 항상 선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일의 속도와 정확성은 젊은이들을 능가했기 때문이죠.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모래를 삽으로 퍼 나르는 일. 강병호의 마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할아버지, 쉬엄쉬엄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 감독의 말에 강병호는 잠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쉬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고 받은 일당을 꼭 쥐고 강병호는 다시 리어카를 찾아 밤의 폐지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강병호의 하루는 그렇게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강병호의 리어카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눈은 폐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땀방울과 깊게 패인 주름은 그의 인생 여정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병호의 표정은 늘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가 깊숙이 묻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병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에서 강병호의 눈빛이 잠시 다른 색을 띠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전설로 불렸던 그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내일도 또 새벽이 오겠지. 강병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단칸방, 그곳은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없지만 오늘의 강병호를 지키는 보금자리였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강병호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과 전우들. 그 시절이 그리웠지만 지금의 삶도 그만의 의미가 있었죠. 강병호의 거친 손길이 사진을 쓰다듬었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강병호는 동네 골목길을 따라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폐지가 평소보다 많이 모였죠. 무거운 리어카를 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났어요.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담배 연기 냄새가 강병호의 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야, 저기 폐지 할배 온다. 시끄러운 목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구석진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던 세 명의 남자들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강병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과 염색한 머리, 손등에 문신까지 한눈에 봐도 동네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죠. 강병호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더욱 빠르게 리어카를 밀었어요. 어이 할배, 그렇게 급하게 어디가?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강병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병호는 말없이 길을 비켜달라는 듯 고개만 살짝 들었죠. 그러나 남자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의 입에서 내뱉어진 담배 연기가 강병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강병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 받은 훈련이 되살아났죠. 항상 냉정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적의 약점을 파악하라. 오, 할배가 말도 하시네. 근데 이 리어카가 좀 거슬리는데? 남자의 발이 리어카를 향해 뻗어졌고 그 순간 강병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폐지 더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땅바닥에 흩어진 폐지들을 바라보는 강병호의 눈빛이 잠시 변했어요. 살기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곧 그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재미있냐? 강병호의 한마디에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가장 키가 작은 남자가 담배를 강병호의 발 앞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할배, 이거 주워. 폐지보다 담배꽁초가 더 어울리지 않아? 다른 남자가 강병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균형을 잃은 강병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 순간 강병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동작. 그러나 강병호는 그 움직임을 중간에 멈췄죠.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진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교관의 목소리. 강병호는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한때 그는 그림자 부대의 일원으로 이름 없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첩보 요원이었죠. 그의 주먹 하나로 적진을 뚫고 임무를 완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재미없네. 가자. 남자들은 지루함을 느꼈는지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비벼 끄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강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바닥에 깊게 패인 손톱 자국이 선명했죠. 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어디선가 나타난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강병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병호는 무거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폐지를 다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저 녀석들, 요즘 동네에서 말썽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강병호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강병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때 강병호의 이름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자의 주먹이라 불렸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병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강병호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 전우의 회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전우회. 그들만이 강병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병호는 작은 서랍을 열어 저금통을 꺼냈어요. 폐지를 팔아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좋은 걸로 사야겠네. 강병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우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 자리만큼은 강병호가 다시 전설의 병호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강병호는 달력 앞에 서서 남은 날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일주일.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햇살이 따뜻한 오후, 강병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레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은 그의 단정한 모습을 돋보이게 했어요. 거울 앞에 선 강병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이제 가볼까? 강병호는 저금통에서 꺼낸 돈을 세어봤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꼬박꼬박 모은 액수였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 전우들과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강병호는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도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전우의 모임을 위해 아끼고 또 아꼈죠. 형님, 이거 좀 비싼데. 주류 판매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병호가 고른 양주는 100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에서 의심이 읽혔지만 강병호는 담담하게 지갑을 열었죠. 돈을 세어 건네며 강병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세상에 전우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고급 상자에 담긴 양주를 조심스레 받아든 강병호의 눈에 기쁨이 어렸어요. 마치 보물을 아는 듯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강병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죠. 오늘만큼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전우로 돌아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강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30해 전 그들은 국가의 그림자였어요. 이름도 존재도 기록되지 않은 특수부대원들. 강병호는 그 중에서도 주먹으로 불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은 형제보다 더 깊은 유대를 쌓았죠. 백제 족발집. 버스에서 내린 강병호는 낯익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전우의 모임 장소였어요. 족발집 앞에 선 강병호는 잠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세월의 무게는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병호 형님. 가장 먼저 알아본 김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때 그림자의 칼이라 불렸던 준호는 지금은 흰머리가 섞인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준호야, 오랜만이다. 강병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1명, 2명. 전우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강병호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말보다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여전히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감사함, 그리고 함께 흘린 땀과 피의 기억들. 이번엔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강병호는 조심스럽게 양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전우들의 눈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100만 원짜리 양주라니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사치였죠. 하지만 강병호에게 이것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우들과의 시간, 그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어요.
병호 형님은 여전하시네요. 언제나 최고만을. 박상철이 감탄했습니다. 강병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양주를 조심스럽게 열며 전우들을 바라봤습니다. 6명, 원래는 12명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만 남았죠. 나머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병으로 누워있거나. 우리 먼저 간 전우들을 위해 한 잔. 강병호가 첫 잔을 따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겪은 임무의 위험성, 국가를 위해 바친 젊음,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기 있음에 감사하며 한 잔 더. 잔이 다시 채워졌고 전우들의 모임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옛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임무 중 있었던 위험한 순간들, 서로를 구해준 기억들, 그리고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실수들까지. 강병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최영철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강병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강병호가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아직도 리어카를 끌고 있어. 내 몸이 움직이는 한. 강병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직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형님,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박상철이 말을 꺼냈지만 강병호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의 시간을 즐기자고. 강병호의 말에 전우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강병호의 자존심을 존중했습니다. 술잔이 다시 채워졌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죠. 그렇게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족발집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강병호와 전우들은 오랜만에 만남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양주병이 반쯤 비워질 무렵 강병호는 문득 식당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서는 순간 강병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형님, 왜 그러십니까? 김준호가 강병호의 시선을 따라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세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강병호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조폭들이었죠. 강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전우들은 강병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생사를 함께한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김준호가 슬쩍 조폭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 녀석들, 병호 형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병호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자신의 평화로운 시간이 깨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족발집 주인이 조폭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폭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강병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돈을 수금하러 온 것 같네요. 최영철의 말에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른바 보호비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죠. 강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전우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강병호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다시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옛 임무의 이야기,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위험했던 순간들. 그렇게 추억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폐지 할배 아니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전우의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강병호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술에 취한 듯한 그의 눈은 강병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오, 맞네. 며칠 전에 골목에서 본 그 할배야.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려입고, 비싼 술도 마시고? 조폭은 테이블 위에 양주병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전우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폭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지나가시죠. 김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조폭은 그 말을 무시한 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두 명의 조폭도 그의 뒤를 따랐죠. 이런 할배가 좋은 친구들이 있었네. 다들 할배처럼 늙었네. 비웃음 섞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최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병호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어요. 강병호의 눈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함은 전우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었죠. 조폭들은 오히려 더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거 봐, 할배가 말을 해. 근데 이 술은 뭐야? 이런 거 폐지 줍는 놈이 마실 수 있는 거냐? 그의 손이 양주병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강병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죠. 손대지 마십시오. 강병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폭의 손은 양주병에 닿았습니다. 병을 들어 올리며 그는 비웃음을 띄웠어요. 강병호의 눈에서 위험한 기색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고 있었죠. 이 자리는 전우들과의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에이, 늙은이 주제에 뭔 술이야? 조폭의 손에서 100만 원짜리 양주병이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술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강병호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술과 깨진 병 조각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주가 아니었죠. 전우들과 나누고 싶었던 추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우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들은 모두 과거의 특수부대원들이었고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식당 안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깨진 양주병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바닥에 고이면서 침묵이 이어졌어요. 강병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한 번, 두 번. 강병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죠. 뭐야, 이렇게 비싼 거였어? 조폭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키가 작은 남자가 바닥에 흩어진 병 조각을 발로 툭툭 차며 놀리듯 말했어요. 할배, 이런 거 마실 돈이 있으면 폐지는 왜 줍냐? 그냥 우리한테 보호비 내지. 그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강병호를 향해 있었지만 전우들의 위험한 기운은 느끼지 못했어요.
전우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특수부대원 그대로였죠. 이봐, 젊은이. 김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자네들이 방금 깨트린 것은 단순한 술병이 아니야.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었어. 조폭들은 이제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의문이 스쳤어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이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그중 한 명이 이번에는 김준호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뭐야, 할배들이 덤벼. 재밌네. 조폭들이 자세를 바꾸며 전우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거만한 태도와 냉정한 눈빛에서 조직의 상층 부임이 단번에 드러났죠. 무슨 소란이야? 정장을 입은 남자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조폭들은 그를 보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그들의 두목이었죠. 아, 형님. 여기서 재밌는 할배들을 만났습니다. 조폭 중 하나가 웃음을 띠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두목은 천천히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깨진 양주병, 자리에서 일어선 전우들, 그리고 여전히 앉아있는 강병호까지. 그의 눈이 강병호에게 멈췄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특별한 분이신가? 두목의 질문에 조폭들이 비웃었습니다. 특별하긴요. 그냥 패지나 줍는 할배예요. 근데 이상하게 비싼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의 말에 두목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봐, 늙은이들. 오늘 술값은 우리가 내줄게. 대신 조용히 나가. 두목의 제안에 전우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박상철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이 깬 건 단순한 술병이 아니야. 우리 전우가 1년 동안 폐지를 모아 300만 원짜리 양주였어. 그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고 자존심이야. 두목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100만 원짜리 양주라는 말에 그도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늙은이들이 설치면 안 되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첫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최영철의 얼굴을 향한 조폭의 주먹이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최영철의 반사신경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비명과 함께 조폭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젠장, 다른 조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테이블이 뒤집히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우들의 움직임이었죠. 나이가 무색하게 그들의 몸은 과거 특수부대원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김준호는 2명의 조폭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경제적이고 정확했어요. 과거 그림자의 칼이라 불렸던 이유를 보여주듯 그의 손끝은 정확히 상대의 급소를 찾아냈습니다. 박상철과 최영철도 각자의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죠. 이것들이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내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분명 무기였을 겁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강병호에게 향했습니다. 강병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바닥에 깨진 양주병 조각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호 형님, 김준호의 외침에도 강병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양주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우들과 나누고 싶었던 추억의 한 조각이었죠. 1년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산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우들과의 시간을 짓밟은 놈들. 강병호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젠 못 참는다. 강병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십 년 전 그의 주먹이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시절의 눈빛이었어요. 그림자의 주먹. 강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족발집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마치 느린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그의 움직임에서 비로소 조폭들은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 아래 숨겨진 깊은 강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 시작했어? 두목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들이 자신의 부하들을 상대하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폭 중 하나가 두목을 향해 손가락으로 강병호를 가리켰습니다. 저 할배가 비싼 술을 마시길래 장난삼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병호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말문이 막히는 강렬함이 있었어요. 강병호는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단정하게 접어 의자 위에 올려놓는 모습에서 과거 군인의 규율이 느껴졌죠. 내 이름은 강병호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지만 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군더더기 없는 근육으로 단단했어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인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목이 비웃듯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했어요. 강병호는 대답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두목의 손에서 작은 칼이 번쩍였어요. 더 다가오면 위험할 텐데. 두목의 경고에도 강병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수십 년간 눌러왔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병호 형님, 김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지만 강병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두목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두목이 칼을 겨누며 위협적으로 휘둘렀지만 강병호는 그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양주값을 갚고 사과할 생각은 없나? 강병호의 질문에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늙은이가 뭔 돈을 갚으라고?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칼이 강병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강병호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빠른 동작으로 칼을 피하고 동시에 두목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크악! 두목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병호의 소나기에서 두목의 손목이 비틀어지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강병호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죠. 이게 말이 되나? 두목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듯 했어요. 강병호는 두목의 손목을 여전히 꽉 쥔 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죠.
내가 깬 건 단순한 술병이 아니야. 강병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조폭들이 강병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전우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김준호와 박상철, 최영철. 그들은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조폭들의 공격을 정확하게 봉쇄했습니다. 형님, 맡겨두세요. 김준호의 외침에 강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우들은 여전히 특수부대 시절의 팀워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등을 지키며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조폭들의 숫자가 많았지만 전우들의 경험과 기술 앞에서는 무력했죠. 한편 강병호는 두목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두목의 표정이 점점 공포로 물들어갔습니다. 강병호의 주먹이 두목의 복부를 강타했죠. 정확히 명치를 노린 강력한 일격에 두목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흑, 당신, 도대체 누구야? 숨을 헐떡이며 두목이 물었습니다. 강병호는 대답 대신 바닥에 깨진 양주병 파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죠. 이게 우리 전우들의 추억이었어. 강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내가 깬 건 술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그의 말에 두목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병호의 주먹이 다시 한번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두목의 턱을 향한 정확한 일격이었습니다. 두목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죠. 족발집 안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전우들에게 제압된 조폭들과 바닥에 쓰러진 두목. 싸움은 끝났어요. 강병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풀어낸 기운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병호 형님.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병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강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평소의 담담함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병호의 표정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마침내 해방시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우들. 강병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작은 이슬이 빛났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참지 못해서. 전우들은 말없이 강병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박상철이 강병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님, 우리가 다 같이 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최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전우들의 웃음소리가 족발집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랜 전우들의 깊은 유대감만이 남았어요. 강병호는 바닥에 쓰러진 두목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일어나. 두목이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런 노인들에게 제압당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두목 자신도 강병호의 일격에 턱이 얼얼했지만 자존심만큼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를 손에 쥐고 있는. 두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병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두목을 압도했어요. 강병호는 더 이상 말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림자의 주먹으로 돌아와 있었죠. 더 말하고 싶은가?
강병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강병호의 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가 평생 상대해온 그 어떤 폭력배나 조직원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수없이 마주한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종류의 냉정함이었죠. 당신 도대체 누구야? 두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병호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두목의 양복깃을 잡아 일으켰어요. 마치 아이를 다루듯 가볍게 들어올리는 힘에 두목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병호의 근력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강했죠. 알 필요 없다. 강병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두목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의 그림자로 활동했던 시절, 생과 사의 경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강병호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었죠. 내가 깬 건 단순한 술병이 아니야. 강병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감정적이었어요. 그건 내 전우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 1년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산 양주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었단 말이다. 그의 말에 두목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공포와 함께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랜 세월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온 두목은 강병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강병호의 주먹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목의 얼굴을 향하지 않았어요. 강병호는 그저 두목의 옷깃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보이지 않았죠.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과하라. 김준호가 두목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어요. 두목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죄합니다. 두목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어딘가 존경심마저 섞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두목의 말에 강병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과거의 영광이나 실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전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양주값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을 배상하겠습니다. 두목이 내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두툼한 현금 다발을 강병호에게 내밀었지만 강병호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강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깨진 양주병이 아닌 자신의 전우들을 향해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다. 두목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강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완전히 끝났어요. 조폭들은 두목을 따라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식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강병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여전하시네요. 강병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억누르고 살아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해방감이었을까요? 강병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좋군. 강병호의 말에 전우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수십 년 전 위험한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처럼 안도감과 유대감이 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족발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 조직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강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재킷을 다시 입으며 말했어요. 이제 조용해질 겁니다. 주인은 감사의 표시로 새 테이블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자리에 전우들이 다시 모였어요. 양주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더욱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전우들은 강병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죠. 그들은 항상 강병호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기억 속의 전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형님,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박상철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병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늙은이가 무슨.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그림자의 주먹으로 돌아간 것이 나쁘지 않았죠. 잊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최영철의 말에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강병호는 담담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양주는 없었지만 소주로 채워진 잔이었죠. 우리의 우정을 위해. 강병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우들이 모두 잔을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사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족발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전우회의 저녁은 계속되었죠. 그날 밤 강병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새벽녘 강병호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처럼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은 허리, 더 당당해진 눈빛, 그리고 입가에 머무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어제의 사건이 강병호에게 무언가를 돌려준 듯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 오늘은 왠지 달라 보이시네요. 우유를 건네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강병호는 옅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자신의 일을 이어갔지만 그 모습에는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오전 배달을 마치고 폐지를 줍기 위해 골목길을 돌던 중 강병호는 문득 낯익은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어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의 두목이었습니다. 강병호는 천천히 리어카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포와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강병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죠.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두목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뒤로 어제의 조폭들도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다. 강병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다시 밀려고 했지만 두목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이건 작지만 사과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두목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병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두목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깊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어르신들, 특히 강 어르신 같은 분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목의 말에 강병호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경계심에서 조금은 부드러운 감정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강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짧은 대화를 마치고 강병호는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두목과 조폭들은 깊이 인사하며 그를 배웅했어요. 강병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강병호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김준호였습니다. 형님, 어제 잘 들어가셨습니까?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병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들어갔다. 형님, 우리가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셔야 합니다. 김준호의 초대에 강병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지. 전화를 끊고 강병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맑고 시원한 하늘이었습니다. 이틀 후 강병호는 다시 한번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호가 불러준 고급 식당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모든 전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병호 형님, 이쪽입니다. 김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병호가 걸어가자 전우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는 익숙한 양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깨진 것과 똑같은 100만 원짜리 양주였죠. 우리 모두 조금씩 모았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박상철의 말에 강병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전우들. 강병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전우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어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최영철이 말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늙었다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강병호는 미소 지으며 양주병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이 소중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었죠. 전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병을 열고 모두의 잔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전설적인 그림자 주먹, 강병호 형님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병호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전우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강병호와 전우들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옛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삶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 주었어요. 강병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젊은 시절처럼 힘차고 밝았죠. 병호 형님, 이제 폐지는 그만 주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김준호의 제안에 강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괜찮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거야.
폐지를 줍는 일이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지. 강병호의 말에 전우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침묵이었어요. 강병호는 잔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걸음은 더 당당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니까. 전우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강병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강병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강병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이제부터 시작될 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병호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주변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병호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웃음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중 강병호는 문득 족발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죠. 강병호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전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손 속에 숨겨진 전설의 주먹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죠. 강병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받아들이며 남은 삶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어카의 바퀴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아침, 강병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투쟁 끝에 찾아온 승리의 미소 같았어요. 세상을 향한 강병호의 발걸음은 이제 더욱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